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는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 내내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은 다음 주에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2,550선을 넘겼고요. 코스닥은 870대에 올라서 다음 주에 기대감을 키운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이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혼돈세를 보인 것이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지수 연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 계좌의 수익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도 챙겨보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움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민 종목에 대해서 문의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극한 수익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극한 수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익 출두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양지수가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행지 속에서 연고점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외국인이 대단히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주의 마감 증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말 좀 다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거시 지표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사실 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환율이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 외국인들의 환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9월 달부터 갑작스러운 이 환율의 하락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번 파동 자체가 한번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환율이. 그 다음에 살짝 또 반등하다가 두 번째 하락 파동이 나오고요. 또 살짝 반등하다가 이번 또 세 번째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동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환율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달러의 가치 흐름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강세 국면으로 가면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또 하락을 해버리면 그럼 또 환율이 또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될 텐데 일단 달러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달러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ETF도 마찬가지 환율의 흐름과 매우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니까 달러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11월 19일 목요일자 이제 달러가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한 번 더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확진자 수의 증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항상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미치면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같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달러의
이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를 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달러 가치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뭐 약세, 강세 이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은 추세만 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하루 올라가고 그리고 하루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뭐 주봉이나 월봉의 이런 심리적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 시장이 상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시장이란 것은 낙수 효과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급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한번 몰리고 그 몰린 수급들이 다시 중소형주들로 이제 가가지고 또 중소형주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좀 어렸을 거예요. 왜냐 대형주로 움직이니까. 하지만 뭐 이번 주부터는 그 대형주들의 수급들이 다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아마 매매하기가 좀 편했을 겁니다. 체감상으로 아마 종목들이 좀 빠르게 반등한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체감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극한 수익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사실 지금 뭐 가장 큰 악재는 코로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만 완벽하게 좀 이제 종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그러면 아마 다시 한 번 더 거대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이자에서도 뭐 백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모더나에서도 백신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정말로 종식이 된다면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적 변곡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제가 또 골라왔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곡점이 보이는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잘 찾아본다면 우리의 계좌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수익의 기회 다음 주 그럼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 전략으로 제시를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장기 전략으로 또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단기 전략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이 시장이란 것은 관심도입니다. 이 관심이 대부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 관심도를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 넘어갔어요. 300명을 넘어서 뭐 400명, 500명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또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또는 이제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어요.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를 1.5단계죠. 근데 만약에 2단계로 격상하고 2.5단계로 격상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뭐 제지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구해 등등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수단매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그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제지주 추천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좀 추천드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승했는데 아직도 그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이 순환매 장세 좀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극한 수익 도전주에 대해서 좀 흐름을 챙겨보면서 추가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대우부품입니다. 연이은 기간의 매수세가 특징적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2020년도는
2019년도 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분자 영상 질병 진단 기술로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극한 수익 나와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뭐죠? 미래차. 그렇죠. 예. 미래차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주식이 상당히 단순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핸드폰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된 종목들이 6,000%, 오. 2,000%, 5,000% 기본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래는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더라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 자율주행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차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 보시면 이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이 자동차 운송 수단의 이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여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이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린 시점부터 10%, 뭐 크면 크다 볼 수 있고요.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목표가 터치 못했거든요. 충분히 전고점 넘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부분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수소차는 미래지향적인 종목이.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목표까지 잘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KL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KL넷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목표가 터치를 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IT 보안 기술도 같이 상승하는 게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포인트로 강조해 드렸고요. 일단은 사실 13% 수익인데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제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차적으로 KL넷 목표 가격 넘어섰는데요. 조금 더 크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마감 아주 시원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9%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동방은요? 네, 동방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제시해드린 전략이었죠.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역시나 이제 코로나 환자 늘어나니까 계속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상품들을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좀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동방 제가 이제 강조드린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린 자리를 보시면요. 일단 정배열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자리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는 자리 이 부분을 좀 제가 눈여겨봤는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기술적 포인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종목들, 특히 거래량 없이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너도 나도 옆집에 뭐 철수엄마 영희엄마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2,400원인데 거의 2,300원까지 왔어요. 네. 조금만 더 상승하면 목표가 부분인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목표가 돌파하는 거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곧 있으면 목표가 보입니다. 동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 주 사이 이렇게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근데 더 빠른 종목이 바로 같은 날 소개해 주셨던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주고 계시는데요.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이제 반사익 수혜주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친환경 포장재라는 것은 결국 이제 포장재 기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터넷 주문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주문하면 결국 이제 포장재에다가 제품을 싸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수혜라 볼 수 있죠. 사실 뭐 한국 패키지라는 태림 포장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장주로서 포장재 관련된 이슈로서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정비열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만 더 상승해주면요. 그럼 이제 60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생깁니다. 만약에 정배열 추세로 전환이 되면요. 그러면 아마 매수 심리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보시고요.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36물산까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저희는 돌아오는 코너에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출발합니다. 남은 주말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종목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577-8159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파미셀이요. 파미셀 매수 가격과 네네. 비중은요? 24,630원에 20%. 24,460원에 20%요? 24,630원. 24,630원. 예, 네네. 비중 20% 파미셀. 네네. 아무래도 이 최근에 나왔었던 이 모더나 관련한 이슈를 보고 매수 접근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비중을 20% 두신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좀 전망 어떤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암행원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미셀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래 지금 이제 또 하락을 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뭐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쭉쭉 가는데 왜 파미셀만 좀 이렇게 약한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 드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이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심리적으로 매도세를 부르는 자리거든요. 일단 주가라는 것이 고점에 있으면 일단은 봉우리가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라 볼 수 있다. 하락하는 구간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네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서 봉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까지 봉우리를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또 봉우리가 3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쓰리봉 흐름이거든요. 고점에서 쌍봉 또는 쓰리봉 흐름이 나오면 일단 갈 종목도 일단 안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사실 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네. 하락을 해줄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추매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손절가 정도만 잘 잡고 가신다면 일단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중 20%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2만 원 구간을 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만 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몇 % 올라왔냐면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 300%, 400%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2만 원대를 지지받고 반등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종목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본절권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차라리 파미세일 들어갈 거면 뭐 다른 모더나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초반전에 그런 종목들은 괜찮지. 굳이 뭐 파미세일은 뭐 렘데시비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 집중이 안 되고 흩어지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만 원 선 좀 이제 중요하게 지켜보시고요. 2만 원 안 깨고 계속 횡보하다가 반등하면 우리 청자 본전권에서 좀 이제 물량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네. 2만 원을 깨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 뭐 RNA 치료제 잘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데 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이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뭐 연내로 뭐 접종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리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최대한 2만 원 선 기준선 잘 잡고 좀 이제 대응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만 원 선이 깨지면은 그냥 네. 매도를 전량해버려요? 전략하는 것보다 일단은 한 50% 정도 털어주시는 것이 좀 이제 심리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네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네. 예. 그럼 2만 원, 그러니까 위쪽으로 반등을 하면은 계속 다 가져가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은 2만 원 구간이랑 본전 네. 그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민이신 종목은요? 저기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58,000원에 40%요. 매수 가격 58,000원에 비중 40%. 네. 유나이트 제약 비중이 조금 많으신 네. 모습입니다. 최초 매수 시점은 조금 시점이 되신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래됐는데 네. 이게 11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길래 제가 요거를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6만 1천 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안 팔았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네. 타이밍이 너무 아쉬워요. 네. 예. 그러더니 어저께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11만 원 넘어서까지 가는 걸 보셨다면은 진짜 더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전문가님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네. 기다림 끝에 그래도 좀 반등했네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네, 네. 네, 상당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네.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네.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진매트릭스, 유나이티드 제약 상당히 좀 급등을 많이 해줬는데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네. 빠지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한 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쭉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결과 현재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웬만하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특히 10월 달에 매수해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비중이 40%잖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 저의 매매 스타일은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청자 본절권 왔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그래야 네.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상 네.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 비용이 아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만 1,000원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한 반매도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대양봉 이후에 음봉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음봉이 몸통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백신 긍정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PX 생명과학이나 우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면 엄청 크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61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과거에 10월달, 9월달 물린 사람들이 대거 매도를 해서
물량 초과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네.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1월 20일 급조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쭉 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 매도 안 하죠. 매도하려고 하셨는데 못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탈출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물량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타고 7만 원까지는 한번 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7만 원이냐? 쌍봉이 저점이거든요. 위에 아. 쌍봉이 하나 보이죠? 쌍봉이 네. 보이는데 이제 쌍봉이 저점 구간이 7만 원대인데 이건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네. 매매를 하실 거면 지키는 네. 매매를 하실 거면 일단은 6만 1,000원, 5만 8천 원 위로 우리 시청자의 평단 위로 좀 반 네.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네. 나머지 반은 7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상승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잘 버티시다 말씀드리겠고 꼭 수익 네. 실현하고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유나이트 제야 꼭 수익은 잘 챙기시고요. 또 수익을 좀 보신다면은 7만 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문자창에 있는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있는 고민 가운데 많은 종목들이 보이고 있죠. SK텔레콤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23만 2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23만 2천 원인데 현재 종가가 22만 9천 원인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유리할지 아명원 사전부관님 도와주시죠. 네, 전혀 걱정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월봉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흐름 봤을 때 강력한 음봉 이후에 다시금 이제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통신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5G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6만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의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대형주들은 엉덩이 무겁게 길게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엉덩이 무겁게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전혀 걱정 없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마음 편히 주말도 즐기시고 SK텔레콤으로 좋은 수익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떤 종목 고민 골라볼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이 종목 알아볼까요? 유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3,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먼저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 33,100원, 비중 10%.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다가 살짝 하방으로 좀 돌렸는데 대표적인 항암제 관련주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암 관련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한 4만 원까지 지금 기술적으로도 열려 있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 들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4만 원까지 잘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4만 원까지 잘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오랜만에 자연과 환경 볼까요? 매수 가격이 1,623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연과 환경. 이 종목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책 이슈로 엮였던 종목이죠. 항상 뭐 도시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기 뭐 평화공, 파주 평화공 관련된 그런 이제 테마주로서 항상 이슈를 보이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쓰리바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을 하면서 쓰리바닥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매집형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매집형 캔들, 그다음 매집형 캔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거래량 터지는 캔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물량을 좀 이제 모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1,300 밑으로 안 빼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어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목표가 한 1,800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연과 환경, 이 정책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1,300원 지켜주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고요. 1,8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수익을 위한 도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명호사 전문가님이 단기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어디를 바라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KPX 생명과학, 그다음에 우리바이오,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게 움직였는데 이 코로나19도 참 이제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뭐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하면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 중간중간에 뭐 포장지 관련된 종목들, 뭐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코로나19 관심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코로나19 순환매에 대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종목은 이 주사형 코로나 치료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형 바닥 패턴이 포착이 된 그런 이제 바닥주에 있는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죠. 한번 개파락 한번 한 이후에 지금 상한가로서 갭을 한번 메꿔주고요. 다시 한번 더 좀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21선 디디고 반등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잡으실 때 사실 지금 코삭이 거의 뭐 정배열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21선에 61선 간의 괴리율이 좀 있긴 하지만 5일 이동 평균선 가장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역배열 종목을 잡으셔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시장이 역배열일 때는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정배열 종목 잡으면 돼요. 어차피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니까. 하지만 시장이 정배열로 이렇게 상승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역배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뭐 역배열 구간입니다. 61선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1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역배열 구간인데 충분히 이슈를 타고 한번 바닥권에서 반등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형 바닥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시초가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 여기가 바로 이제 121선 자리거든요. 네, 121선 자리 이렇게 좀 저항대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죠. 양봉이 뜨고 양봉의 몸통 안으로 음봉이 싹 들어오면 다시금 양봉이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요즘 급등 종목의 트렌드인데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영망청 캔들입니다. 반전형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고 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거머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급등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전략입니다. 펩트론, 코로나19에 따른 이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보셔야겠죠.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가지 힌트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네, 결국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많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항상 제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그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시죠? 전자결제요. 그렇죠. 전자결제로 하시죠. 예. 네, 저도 요즘에 전자결제 많이 이용합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물건을 살 때 전자결제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극한 종목으로 좀 제시해드릴 종목은 우리나라 전자결제 관련된 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두 글자고요.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 두 번째 극한 수익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종목명의 글자 수를 오픈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또 힌트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짧은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명 무엇일지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힌트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는 돌아오는 코너에서는 암행어사 전문가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포인트 강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만나러 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호사입니다. 제가 앉아서는 좀 이제 단기적인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렸다면 서서 하는 강의는 좀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좀 이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투자 성향 보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한 그런 강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강의를 좀 이제 들으시면 아마 2021년도의 트렌드를 좀 이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이제 시간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2020년도를 생각하고 2020년도는 2021년도를 생각하고 2021년도를 2022년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좀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바로 2021년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2021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1년도에 이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그 흐름을 주목을 하시고 그 흐름에 투자를 하신다면 큰 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까 방송 초입구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단순하게 하냐? 자,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자,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가지 않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도입기를 거치고요.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도입기에 투자하시겠어요? 성장기 투자, 성숙기, 쇠퇴기? 저는 쇠퇴기, 성숙기에 투자 안 할 겁니다. 저는 도입기에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좀 발생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도입기에 있는 종목도 잡아야 돼요. 지금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 뭐 지금 성숙기 부분이죠, 쇠퇴기 부분이죠, 옷 만드는 회사들, 지금 성숙기 부분이고 쇠퇴기 부분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나? 지금 하이테크 기술들, 5G,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게 바로 도입기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에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종목, 그런 제품들이 바로 이제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제품인데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수소차다, 전기차다, 뭐 5G다,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에 투자해야지. 그런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기 위치해 있는 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이제 미래차죠. 자,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 2G폰에서 자,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자, 원래 핸드폰이라는 것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그것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우주가 핸드폰 손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이제 뭐 전화, 문자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 강의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자동차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사람이 운전하고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게 아니라요.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수소 에너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상황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미래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명한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10% 급등했어요. 그리고 유명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 3년 만에 더 사라. 10%나 급등해가지고 많이 상승했는데 더 사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원래 나스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 많은 기관계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최근 LG화학 그리고 LG화학 뭐 관련 종목들 뭐 신성 델타테크, 나인테크 뭐 그런 종목들 좋은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더 사라.
계속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테슬라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장세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차 도입기에 위치한 그런 제품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테슬라 부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이 큰 시세 나오냐. 많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수차도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자, 바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지를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무슨 얘기냐.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자, 글로벌 대기업 아마존과 협력을 맺는다. 그러면 이 종목 주가 엄청나게 상승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BMW, 벤츠, 아우디 이런 회사들에다 납품하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한 100% 넘게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눈여보셔야 되는 것은 글로벌 대기업과 어떤 협력을 맺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 그래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이 부분을 강조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크게 급등한 종목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KMW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에릭슨, 노키아 이 회사들과 5G 관련된 협력을 맺었단 말이죠. 3,000원에 있던 주가 8만까지 갔습니다. 제가 2017년도 때부터 적자 부분에 있을 때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려 2,200% 쭉 상승해버렸죠.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 2,200% 갑니다. 1,000% 이상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쭉 상승해서 3,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인터플렉스가 1,000원에서 68,000, 6,800%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 자, 핸드폰 관련주입니다. 핸드폰 부품주인데 FPCB를 애플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1,000원이었던 주가가 68,000원 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애플은 어떤 회사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죠. 자,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인터플렉스. 자, 부품주로서 핸드폰 부품주로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그런 시대적 벽고점에 딱 중앙에 위치한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죠. 자, 1,000원에서 68,000가 6,800% 상승해버리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애플에다가 납품하면서 2,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1,200% 자, 상승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재지입니다. 구글재지 어떤 기업과 협력을 맺었죠? 구글. 우리 개인 투자분들 구글 다들 아시죠? 그렇죠? 구글과 협력을 맺으면서 그래픽 협력이죠. 이것도 도입기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군입니다. 300원짜리 주가가 8,000원가 2,200% 상승해버려요. 이런 종목들 공통점 뭐죠? 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러한 종목이란 것입니다. 자, 화승인더. 자, 아디다스랑 협력을 맺고요. 900원에서 11,000원까지 1,200% 상승해버려요.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 대시세에 나온 종목들 공통점 확인하셨습니까? 뭐죠? 글로벌 대기업. 결국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던 종목들이 1,000%, 2,00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종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노리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차에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공급한 업체예요. 자, 이게 뭐냐? 알루미늄 컨트롤암이 자동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바퀴가 달리는데 이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것을 바로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우리 한국 기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 몇 프로 간다? 기본 1,000% 갔어요. 그리고 지금 미래차, 테슬라 지금 더 다음으로 하시 테슬라 계속 성장한다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테슬라의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을 반사이익으로 성장 같이 하겠으면 안 하겠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대량 거래량 이후 눌림목 구간이에요. 최근에 급등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장대양 하나 딱 뜨고 음봉이 장대양 몸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 번째는 자, 대량 거래량 이후 눌림목 구간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순매수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만약에 개인들이 대량으로 순매수했으면요, 저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힌트, 이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얘기합니다. 뭐 일주일 뒤에 상승한 종목, 2주일 뒤에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요. 정말 2020년도에 난 돈을 못 벌었다, 2021년도에 내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를 준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공개해 드릴 겁니다. 토요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종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컨트롤하는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2021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전문가가 특별히 준비한 강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 도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시면서 또 매매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비법 강의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또 암행어사 전문가가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반짝이는 버튼, 방송 예정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극한 수익을 위한 가격 전략, 매매 비법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얻어보시고 푸짐한 마음으로 다음 주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 특별한 이야기 했는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20년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이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좋은 전략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11월이 거의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12월입니다. 한 달 후 이제는 2021년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를 어서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 방법이 될 잠시 후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극한수익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극한수익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신청 가능하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